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영등포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 물레에서 여러분들 뵙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핫한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 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마 이제 그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등에 이제 hen나를 한 그 유호정 의원님의 사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수용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흥미로웠죠.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이제 민주당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이 사건을 접하는 태도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한 태도로 과거 이제 조국 사태와 같이 뭔가를 판가름하는 어떤 기준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슈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이 이번 그 타투어법 제정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짚어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왜 지금 시점에서 그 법안이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연장선 상에서 지금의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맥락들을 좀 짚어야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타투법의 경우에는 이제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타투업 혹은 타투이스트라고 하는 직업 형태에 대해서 그간은 되게 이제 비공식적인 형태로 존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정규적인 직업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이 법이냐? 중요한 어떤 법률적인 측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이었습니다. 예, 5월 28일에 그 서울 북부지법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재판 하나가 진행이 됐는데, 그 재판의 피고가 바로 타투 유니온의 김도윤 지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의료행위라고 하는 그 죄명으로 검찰에 의해서 500만 원 구형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 유호정 의원의 타투업법의 제정안이 이 시점에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그 그러니까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이 법은, 그러니까 이 입법부가 사법부의 어떤 그 불법화 경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합법화하는 법률 논의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사법적 그 처벌을 최대한 하지 마라 혹은 연기해라 라고 하는 사인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죠. 사실 이 맥락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500만 원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불법 의료행위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고요. 이것이 이 타투가 불법 의료행위가 된 건 역시도 실제로 지금 법률상에 정해져 있긴 하나 그게 실제 적용이 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 재판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대중적인 문화도 받아들이고 있는 타투 자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는지, 이런 것에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의 특징, 그러니까 문신, 뭐 내 몸에 문신 뭐 하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래? 이거는 나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말고 직업으로서의 타투이스트 혹은 노동으로서의 타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유호정 의원의 타투법 이전에 작년 10월 정도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낸 문신사업법이 있고, 올 3월 달에 또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낸 반영구 화장 문신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타투업법이 더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업으로서의 타투이스트 혹은 노동으로서의 타투와 관련된 고민입니다. 현재 이 법률을 만드는 데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타투이스트 유니온의 경우에는 민주노총 산하 화섬연맹의 소속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타투 자체에 대한 문화적 해석 외에 실제로 타투 작업을 하는 직업적 보장 혹은 직업적 자유와 관련된 관점을 좀 중시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있는 직업을 제도 바깥에 두음으로써 그 직업을 통해서 생활하는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위하는 일종의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음성화될 수 있는 거죠. 음성화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진행이 그러니까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산업을 제도 위로 올려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 직업적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타투이스트 유니온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타투이스트 역시도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노동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 연결선상에서 봐야 유효정 의원이 보여준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이력에서 실제 화섬연맹의 경기지부의 상근자로서 활동했던 그 맥락이 읽힙니다. 이게 단순히 흥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활동을 했던 노동조합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이 보이고, 앞서 말씀드린 5월 28일에 서울 북부 법원에서 했던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의 연속선상에서 봐야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박주민 의원 법안이나 올 3월 달에 엄태영 의원의 법안이 나왔을 때는 왜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그때와 지금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그 법률을 좀 검토를 해보니까요, 박주민 의원 법안은 사실은 문신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지금 타투법에 있는 타투라는 말 대신 문신이라는 말을 넣으면 사실 지금 유호정 의원 법안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문신이 아니라 타투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이게 중요하죠. 한국 사회에서 문신이라고 하는 말이 수용되는 형태를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무슨 조폭들 이렇게 쭉 검거하면 구태의 옷통을 다 벗겨서 이렇게 등짝에 있는 문신들, 용, 호랑이 이런 거 막 보여주잖아요. 사실 그게 한국 사회에서 문신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사회적으로 규범하는, 그러니까 규정하는 일종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패션화된 어떤 타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이 기존의 사회적 관념 하에 있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조금 더 정상화하는데 혹은 양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신사냐 타투이스트냐 어차피 한글 영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문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됐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과 단절적인 의미에서의 타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좀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법안에는 그 문신업을 하는 분들의 최소 자격 기준을 학력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상의 전문학교 이상의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이 문신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독소 조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타투이스트라고 하는 직업의 전문성은 학교 정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투라고 하는 작업 행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규범, 규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래도 타투이스트 유니온에서는 위생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업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좀 더 주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호정 의원 법안에는 이 학력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신이라는 말을 타투라고 하는 말로 바꿨고 학력 기준이 있었던 것을 없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박주민 의원 법안보다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3월 달에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뭐냐?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 유호정 의원인가요? 그 홍준표 의원한테 한마디 하셨죠. 당신도 문신했지 않냐? 당신도 이 법 지지해라 라고 하는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사실은 홍준표 의원이 한 것이 바로 반영구 화장 문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눈썹이 옅은 사람이 이제 눈썹 요 안에 이제 그 문신을 해서 이렇게 진하게 보이게 만든달지, 요즘에는 이렇게
그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머리에 이렇게 문신을 해서 까맣게 보이게 만든달지 이런 것들이 다 화장 목적의 문신인데요. 지난 3월에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목적 자체가 패션이나 내지 이런 것이 아니라 딱 화장용, 미용용이라고 하는 범위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연구 화장 문신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문신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예,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모발이나 내지는 그 눈썹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옅어지는 그런 나이대에서 되게 많이 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한 60 넘으시고 이제 눈썹에 이렇게 문신하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그런 문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5,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 다 그런 불법 시술을 한 게 돼요. 그러니까 엄태영 의원은 그걸 주목한 겁니다. 이게 다른 목적 아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다 하는 그런 화장 문신을 불법 의료 행위로 해갖고 음성화시키면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이 크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옛날에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상한 가방 하나에 그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신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놔두느니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각각의 기준이나 내지는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제도 위로 올려놓는 것이고, 이 제도 위로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투를 많이 하세요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투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규범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것과 동시에 이 타투 행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회적으로 규범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무조건 타투이스트들에 대해서 혹은 타투 노동에 대해서 특권을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적 양성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방적으로 특권화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럼으로써 규범, 사회적 규범을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이번 타투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서는 그 유호정 의원이 보여준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퍼포먼스 이전과 이후,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재 타투이스트들의 삶,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그 법원 그 소송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